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하는 척 2024년 9월 27일 금요일 133회 첫 번째 순서입니다. 전 전우재입니다. 저는 조국인입니다. 길고 길었던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뭐 대부분 집에 있다가 하루는 평창에 다녀왔어요. 평창에 네. 뭐 양떼목장 가셨나요? 뭐 어디 가셨어요? 아니요, 양떼목장은 못 갔고 네. 그 평창에 닭강정이 맛있는 맛집이 그래요? 있다고 그래가지고 평창 닭강정? 네, 메밀 닭강정인데 뭔 닭강정? 메밀 닭강정. 메밀 닭강정? 평창에 이게 메밀이 유명하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메밀 닭강정을 샀는데 이게 확실히 그 껍질 질감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럼 그 뭐 튀김옷이 튀김 옷에 메밀이 들어간 거군요. 네네. 아, 그래서 그런지 우린 보통 이렇게 토토미 닭강정 이러면 그 토토미 쌀로 만드는 거잖아요. 맞아요. 확실히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맛있게 그거 사러 간 김에 이제 평창에 루지를 탈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래서 들어본 것 같아. 네, 그 휘닉스 파크 안에 있더라고요. 루지랜드라고. 그래서 생애 처음으로 루지도 타고. 야, 알차게 보내시네. 아니, 그런 것도 어떻게 다 알고 가시는 거야? 평창에 그런 닭강정이 있는지도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역대급으로 더웠잖아요 이번 추석. 맞아요. 뭐 기사도 많이 나왔습니다. 열대야가 역사상 가장 길었다 이번에 원주도. 뭐 평창은 좀 시원했겠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나겠는데 근데 이게 또 역체감이라고 다시 원주 오니까 그게 그럼 확 느낌이 그게 다르지. 더 덥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덥긴 덥더라. 네. 원주 이번에 진짜 저는 가족 여행 말씀드렸다시피 울릉도로 다녀왔습니다. 네. 평생 볼 바다, 평생 탈 배를 이번에 다 경험하지 않았나. 진짜 그 육지에서 제가 강릉에서 갔는데 배 타고 거의 한 3시간 가야 되더라고요. 울릉도까지. 그리고 울릉도 가서도 이번에 독도도 갔는데 독도도 한 2시간 넘게 걸려요. 뭔가 이게 거리 대비 되게 오래 걸리네요. 울릉도에서 독도가. 거리가 멀어요. 그래요? 네, 보면은. 그리고 기상 상황에도 이제 영향을 많이 받고 다행히 그날은 이제 날씨가 좋아가지고 한 30분 정도 또 독도를 둘러볼 수 있는 배가 이렇게 딱 접안을 해가지고 말이죠. 애국심이 고취 되셨습니까? 평생 볼 태극기를 거기서 다 본 것 같아요. 모두가 그렇게 태극기를 다 흔들면서 내가 그런 자리에 제가 사실 굉장히 어색함을 많이 느끼는데 뜨거워지더라고요. 해도 뜨거웠고 굉장히 여러모로 이색적인 좀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울릉도 한번 좀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풍경도 어쨌든 육지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어떤 이런 특징을 가진 어떤 기암 괴석 같은 느낌, 이런 절벽 같은 것도 좀 볼 수 있고. 그래서 요즘에 좀 울릉도 여행이 약간 트렌드처럼 뜨고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그래가지고 되게 젊은 사람들도 옛날 그 제주도 유행하듯이 맞아요.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젊은 사람들은 거의 안 그러더라고요. 그게 좀 의외다. 이게 약간 생각이 들어서 되게 중장년층 분들이 효도 관광 차원에서 좀 많이 오신 게 아닌가. SNS에 화제되는 것만큼의 약간 그러니까 오히려 강릉항 쪽에 좀 많이 계시던데 강릉 쪽에 이렇게 해변에 젊은 분들 많이 계시고 울릉도는 생각보다는 그렇군요. 그렇게 많이는 안 계셨던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울릉도까지 다녀왔던 이번 추석 연휴였고요.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저희 2주 만에 다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일부는 어김없이 원주통신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동안은 저희가 이제 원주통신 한번 개편하면서 일주일에 딱 한 소식만 가지고 논평을 하겠다 했는데 조금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한 3개 정도 이렇게 한 주 동안 있었던 강원도, 원주의 소식을 좀 논평하는 식으로 돌아가 보려고 하는데 너무 한 소식만 전하다 보니까 좀 놓치는 것도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좀 변화를 줘볼게요. 그래서 133회 1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주간 원주의 중요한 뉴스를 논평합니다. 원주통신. 원주통신 첫 번째. 원주에서 수도권 전철, 흔히 말하는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가는 시대가 올까요?
올까요? 뭐 평소 지하철도 잘 안 네, 타시겠지만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니까 네네. 좀 영원한 떡밥처럼 궁금한 사안입니다. 그렇죠. 잠시 이제 원주의 교통 상황, 인프라 현황을 좀 살펴보자면 크게 이제 철도 노선이 두 개가 통과를 합니다. 중앙선과 경강선이 있죠. 중앙선은 이제 서원주역 그리고 원주역에서 타는데 요거 타면 이제 양평, 상봉, 청량리, 서울역 요 방면으로 가거나 제천, 영주, 안동 그리고 이제 무궁화호를 타면은 뭐 경주, 울산, 부산까지도 갈 수 있는데 이거 많이 타보셨어요? 근데 무궁화호 타고 부산 가본 적 있어요? 원주에서? 저 원주에서 부산 간 적은 없고 부산에서 원주를 한번 온 적은 요걸로 있어요. 돌아온 적이 있었다. 엄청 오래 걸리지 않아요? 엄청 오래 나 걸려요. 옛날에 울산인가 이거 타고 갔다가 체감을 그때- 많이 했던 기억이 나네. 근데 부산에서 밤에 타서 원주에서 한 새벽에 내렸던 그 기억이 있어요. 한 10시쯤 타서 새벽 5시, 4시 뭐 이쯤 그거 원주에서 KTX도 부산까지 뚫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런 생각이 들고. 자 그리고 경강선 이건 서원주역과 이제 만종역에서 탈 수 있죠. 요거 타면은 뭐 횡성, 평창, 강릉 방면으로 갈 수 있다. 우리가 이거 처음 뚫렸을 때 거의 따끈따끈할 때 타봤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강릉까지 네. 막 50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너무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올림픽 시즌이었는데. 자 그리고 뭐 태백선도 있습니다. 태백선 타면은 뭐 제천, 영월, 태백, 동해로 갈 수도 있고 정선 아리랑 열차를 타면은 이제 제천, 정선, 뭐 아우라직도 갈 수 있고 요 정도 이제 철도 인프라가 크게 보면은 깔려 있는데. 근데 이 중에서 중요한 건 이제 중앙선과 경강선이겠죠. 이 두 노선은 모두 수도권 전철, 우리가 말하는 이제 지하철이 다니는 네네. 곳인데 절묘하게 중앙선은 딱 양평까지 운행을 하고요. 경강선은 여주까지만 운행을 합니다. 원주는 안 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 두 노선이 이제 원주까지 들어올 때 뭐 네. 지하철 생긴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맞아. 조금만 더 연결하면 원주니까 네네. 뭐 그거 연결 못 하겠냐 했는데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지금 떡밥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이제 안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 원주 연장 설에 대해서 하나는 이제 수도권 전철 경강선을 원주까지 끌고 오는 거. 요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여주 원주 복선 전철 건설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이게 어쨌든 어렵사리 이제 착공에 들어가가지고 가능성은 그래서 열려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주역하고 서원주역 사이의 거리가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이 수도권 전철을 운행하려면 그 중간에 역이 하나 들어서 줘야 된다는 거죠. 네네. 이 역을 신설하는 게 아무래도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주시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천역을 이제 세워달라. 그러니까 여주 쪽에다가 이제 세워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원주 같은 경우는 이제 문막에다가 역을 세워달라. 문막역 신설을 이제 요구를 하면서 요것도 약간 좀 갈등이 미묘하게. 그러니까 중간역을 하더라도 그렇죠. 그걸 어디에 할 거냐가 또 이게 미묘한. 그나마 이제 가능성은 뭐 강천역 신설 정도일 것 같은데 요것도 이제 경제성이나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는 좀 불투명하고 만약에 하더라도 비용의 상당 부분을 또 지방정부가 부담을 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죠. 하지만 연결만 된다면 이 수도권 전철 경강선이 우리가 원주에서 인천까지 전철을 타고 갈 수가 있다. 지하철을 타고 갈 수가 있다. 야, 그 여정은 도대체 몇 시간이 걸릴지. 물론 그렇죠. 몇 분이나 계실지 맞아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열리는 거고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아버지가 또 여주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기 때문에 뭐 또 한결 수월하게 여주까지 좀 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철을 타고. 아니 그리고 은근히 그 여주역까지 차를 타고 간 다음에 네. 여주역에서부터 그 수도권 전철을 타고 이렇게 뭐 판교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강남까지 가시는 분들도 제법 있더라고요. 아 그럼요. 여차하면 네. 뭐 출퇴근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좀 일찍 일어나면은 맞아요. 어쨌든 길이 네. 뚫려 있다는 거는 그만큼 어쨌든 접근성이 늘어난다는 가능성을 네네. 열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중앙선.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경의 중앙선을 원주까지 끌고 오는 게 하나가 있죠. 예전부터 이것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초창기에 춘천에 이제 수도권 전철을 계획할 때 지금은 춘천에 수도권 전철이 다니죠. 맞아요. ITX까지도 놓여 있으니까 원주도 이때 수도권 전철 계획을 같이 세웠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 어느 역에 가면은 서원주역 노선에 수도권에 있는 어느 그 역에 가면 수도권 전철 노선에 서원주역까지도 경의중앙선이 표시되는 저도 경우가 그거 본것 있다. 같아요. 종점이. 네. 그래가지고 계획은 어쨌든 나와 있었는데 실제로 현실화가 되지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니거나 이럴 때도 그 먼저 서원주역이 생긴다 이런 계획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그 지하철이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원래 있었거든요. 맞아. 그리고 네. 원래 이 남원주역이라는 것도 더 일찍 생기는 걸로 계획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거의 뭐 네. 2010년 되기도 전에 완공한다 뭐 이런 얘기도 네네. 있었고 그게 엄청 길어졌던 건데 원래 이제 어쨌든
그 남원주역을 짓고 뭐 서원주역도 짓고 이렇게 하면은 경의중앙선이 어쨌든 들어오기가 수월해지는 거니까 바로 그쵸. 노선이 연결만 네. 되면 되는 거니까 중앙선을 따라서 뭐 당연히 지하철도 들어오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나왔던 건데 이것도 경제성 문제 때문에 계속 답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떡밥이 불타오르고 있어요. 이 경의중앙선 연장을 두고 말이죠. 원주시 정부와 양평군 정부가 경의중앙선 원주 연장을 위해 손을 잡은 건데요.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도록 협력을 약속한 겁니다. 이 5차 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이제 철도 계획을 말하는 건데 네네. 골자는 간단합니다. 지금 경의중앙선 지평역까지만 가죠. 저 양평에 있는. 네네. 그래서 지평역을 종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더 연장을 해서 지평역에서 원주역까지 36km 구간을 더 연장을 하자. 그래서 원주까지 수도권 전철을 다니도록 하자.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주는 뭐 당연히 수도권까지 전철을 타고 갈 수가 있으니까 접근성이 좋아지고. 그쵸. 양평 같은 경우에는 양동역까지 열차 운행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지평역, 양동역 그리고 뭐 서원주역, 원주역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양동역이 이제 면 소재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평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요가 좀 있긴 한가 봐요. 근데 지금은 지평역까지만 가니까 양평 군민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을 나타내는 것 같아서 양평 입장에서도 원주까지 연장하면 아 땡큐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길이다. 맞아요. 그걸 그냥 양동역을 하기에는 메리트가 없잖아요. 어떤 그렇죠. 면에서는. 네, 그리고 사실은 자기들 돈으로 다 해야 되거든. 양평 군정부 돈으로. 근데 원주까지 연장하면 좀 돈 나눠서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것 때문에 이해관계가 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협력이 가능해진 상황이죠. 근데 문제는 뭐 역시나 돈입니다. 돈. 예전에도 안 됐던 이유가 다 맞아요. 바로 이것 때문이기 때문에. 경제성 평가가 정확히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좀 애매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한국철도공사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죠. 그래서 차량 구입비와 뭐 시설비가 이제 한 470억 정도가 들 텐데 일단 기반 인프라를 만드는 데만 하더라도 요거를 그러면은 철도공사가 못 한다고 하니까 두 지역이 나눠서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470억. 일단은 원주시가 230억, 양평군이 240억을 내기로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됐다고 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기초 인프라를 까는 거고 차량 구입비와 뭐 시설비 네네. 이런 거. 그러니까 역을 좀 개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하철이 설 수 맞아요. 있도록 네. 수도권 전철이. 그거 비용은 이제 470억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운행을 하면은 적자 노선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하철 뚫리는 건 좋은데 얼마나 탈 거냐 이거 네네. 불확실하잖아요. 만약에 이제 적자가 나면 손실 보전금이라는 걸 또 내야 될 텐데 요것도 지역끼리 분담을 해야 된단 말이죠. 지역이. 요건 좀 아니, 관건이 될 겁니다. 저희 버스에서 얘기했던 손실 보전이 그렇죠. 여기에서도 이것도 지역 정부가 내야 된단 말이야, 지방 정부가. 근데 그 비용은 아직까지 언론에는 나오진 않더라고요. 근데 요런 것까지도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여주 원주 복선 전철이 뚫리면서 경강선도 어쨌든 수도권 전철 연장하자는 얘기가 나올 때도 문제가 됐던 게 이거예요. 손실 보전금이라든지 네네. 뭐 추가로 이렇게 시설비라든지 뭐 열차 구입비라든지 이런 걸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인프라 구축 비용은 이 중앙선 경의중앙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지만 결국 손실 보전금이나 이런 비용은 또 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쵸. 그러니까 두 노선 모두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아무래도 구체화 될수록 더욱더 이 비용이 뭐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조정이 지금은 뭐 이렇게 수월하게 된 것처럼 보여도 그렇죠. 하나하나 들어가면 더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경강선 같은 경우도 이제 여주와 또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게 아주 긴밀하게 되는 것 같지는 않고 하지만 요 경의중앙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렇게 좀 두텁게 좀 네네. 협력 관계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두 지역은 국토부 계획에서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아까 말했던 그 철도 계획에서 정부에 계속 철도 운영 계획 변경을 공동 건의하겠다. 오. 안 돼도 계획에서 떨어져도 이거 연장해달라 계속 요구를 하겠다. 밝혔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이렇게 강한 만큼 과연 원주에서 경의중앙선을 타고 서울로 가는 날이 올까 좀 궁금해서 이 소식을 가져와 봤어요. 그래도 이 두 번째 떡밥이 불타오를 약간 그 가능성을 보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양평군 정부도 네. 어쨌든 아까 어디입니까 양동역까지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또 의지가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양동역까지 연장했으면 원주까지 왜 뭐 연장 못하냐. 맞아요. 그렇게 뭐 모닝 사려다가 이제 뭐 그랜저 사고 이제 뭐 올라가는 BMW 거죠. 벤츠까지 가는 건데 네. 뭐 그런 느낌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여간 자 이게 저한테도 특별한 게 제 고향이 또 경기도 남양주 아니겠습니까? 그쵸. 경의중앙선에 또 다니거든요. 원주에서 내 고향 남양주까지 지하철을 타고 가는 이야. 날이 올 것이냐. 돈은 또 많이 아낄 수 있는 길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한편으로 또 생각하면은 뚫린다고 이게 지하철을 타고 막상 갈까 싶은 생각도 들고
차라리 그 돈 들여서 버스 타고 가는 게 더 빠를 수도 네. 있거든요. 근데 남원 지역이 또 워낙 멀기 때문에 또 저희 집에서 워낙까지는 아니지만은 네네. 저기 학성동 시절보다는 또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맞아요. 이것도 그 예전에 말한 버스 문제랑 연결되는 건데 복잡합니다. 예. 그래서 좀 고민은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뚫리면은 여러 가지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수도권까지 가는 방안에 대해서. 안 그래도 이 소식을 저희가 인스타에 올렸더니 어떤 분께서 이런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셨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아니 국인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네. 용문에서 경인중앙선 타고 서울 나가보셨나요? 주말엔 잘 안 다니는 건 둘째치고 KTX 오면 KTX 보내고 무궁화호 오면 무궁화호 보내고 화물열차 오면 화물열차 보낸다고 엄청 오래 걸려요. 차라리 무궁화호가 더 자주 다니는 게 좋은 게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경의중앙선은 수도권에서도 긴 배차 간격으로 악명이 높잖아요. 이게 거의 밈이 될 맞아요. 정도인데 네. 수도권 주민들이 경의중앙선을 기다리고 타느라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인가. 거기에 정말 투입하는 삶의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인데 원주까지 연장하면 오죽할까. 이 말씀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 있지 않나 요거 싶습니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어디 용산에서 청량리 쪽인가 네. 이때 아니면 그 용산이 아니라 어디 다른 지역에서 용산에 거쳐서 갔어야 됐었어요. 근데 그 계속 지하철 시간을 확인한다고 그 뭐 이런 어플로 찍어봤는데 네. 제가 한 30분 전에 찍었을 때랑 30분 이후 찍었을 때랑 도착 시간이 똑같은 거예요. 보니까 그 경의중앙선 배차 간격 때문에 내가 언제 가든 그 시간을 생각하면은 30분, 그러니까 거의 한 그 정도의 대기 시간이 맞아요. 있었던 거죠. 저도 남양주에서 뭐 예전에 경의중앙선 종종 탔습니다만은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은 뭐라 그래야 돼? 그 당시에도 어쨌든 긴 배차 간격 때문에 네네. 많이 좀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나고 지금은 좀 좋아졌다고는 합니다만 여전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들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이 꼬입니까? 어제 여러 우려 지점이 있긴 합니다만은 경의중앙선 원주 연장 떡밥이 식지 않고 또 불타오르고 있다라는 첫 번째 소식을 좀 이야기해봤고요. 원주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이 강원도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리터 기준으로 680원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두 번째로 비싼 게 강릉 동해인데 560원이거든요. 여기보다도 한 120원 더 비싼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이웃 동네라고 할 수 있나 빅3 중 하나인 춘천 같은 경우에는 470원이에요. 그래서 원주가 춘천보다 210원을 더 많이 받고 있다. 강원도에서 가장 싼 곳이 화천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230원이거든요. 우린 680원이니까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화천에서 쓰레기 3번 버릴 수 있을 그렇죠. 때 원주에서는 한 번만 버릴 수 있다. 격차가 꽤 나는 겁니다. 네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예전에도 원주 아는 초에서 이걸 한번 다뤘었어요. 맞아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실컷 얘기하셨더라고요. 근데 매년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상을 계속 지켜내고 있다는 걸. 쉽게 꺾을 수 없을 겁니다. 네. 원주가 계속 유지를 할 것 같은 상황인데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은 지방정부가 기본적으로 책정을 합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지역별로 이렇게 다 다른 거죠. 원주시 정부는 원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서 수집 운반비, 봉투 제작비, 판매 수수료 등을 고려해 판매 가격을 산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비싸게 그러면 책정을 했냐. 강원도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받고 있냐. 시정부는 이런 입장이에요. 강원도에서 가장 비싼 건 맞지만 인구가 비슷한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비싼 게 아니다. 네네. 이게 기본적인 시정부의 태도예요. 아니 왜 강원도와 비교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36만 강원도에서 제일 큰 도시인데. 근데 이 말이 일견 맞긴 합니다. 실제로 인구 36만의 부산 진구 여기는 850원을 받고 있어요. 원주보다 거의 한 200원 가까이 더 네네. 받고 있는 셈이고요. 그리고 경남 양산시 인구 35만 명인데 여기는 무려 950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1,000원이야 한 장이. 여기를 어떻게 사는 거지? 이런 것들 화천 가격 들으면 진짜 깜짝 놀랄 일이죠. 아니 조금 더 과장해서 2장 살 돈이면 10장 사고 이래요. 맞아요. 네. 아마 양산이 제일 비쌀 겁니다. 전국에서 거의 1,000원에 육박하는. 원주보다 비싸긴 해요. 이런 지역들 보면은.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서울은 이제 490원인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근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이 비싼 게. 왜냐하면 쓰레기 처리 비용을 생각하면은 종량제 봉투 가격이 아주 비싸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수치가 있어요.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 비용 중 종량제 봉투 판매로 징수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주민 부담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 쓰레기 처리 비용에 얼마를 부담하고 있냐, 몇 퍼센트를 부담하고 있냐, 이걸 알아보는 건데 원주시는 2022년 기준으로 49%거든요. 근데 환경부가 권고한 거는 60%예요. 그러니까 환경부 권고보다는 원주시가 주민 부담률을 낮게 설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 어쨌든 49%로. 근데 이게 강원도 다른 시군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편인데 강원도 평균을 보면은 지금 얼마입니까? 18.6%예요. 그리고 춘천 같은 경우는 13.6%인데 원주는 49%니까 엄청 높기는 한 겁니다.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상당히 상대적으로 부담을 좀 많이 지우고 있는 거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네네. 또 전국 평균도 28%인 거를 감안하면은 어쨌든 원주는 좀 더 환경부 권고를 잘 따라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건 잘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통계 보면 인제 같은 경우에는 5.9% 이런 거 거기는 뭐 보면은 거의 주민들한테 손을 안 벌리고 그냥 지자체가 다 처리하고 네네.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정책 방향을 원주시는 그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를 이렇게 배출한 사람들한테 많은 비용을 부담을 해서 그 비용을 토대로 처리하는 게 맞다. 네네. 요 취지에 입각해서 지금 주민 부담률을 높게 가져가기로 결정을 한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종량제 봉투를 우리가 언제입니까? 한 30여 년 전쯤에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도입할 때 취지 자체도 사실 쓰레기 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하게 한다. 요게 취지였어요. 그래서 주민 부담률이 높은 거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레기를 배출한 사람이 돈을 많이 내라. 네네. 배출한 만큼 요게 이제 취지인 거니까 무분별한 생활 폐기물 발생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주민 부담률을 계속 낮게 가져갈 경우에 아까 뭐 춘천도 굉장히 10%대였고 뭐 5%대인 인제 같은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주민 부담률이 아닌 비용들 뭐 80% 거의 90% 되는 걸 다 세금으로 처리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럼 쓰레기를 많이 내는 사람, 많이 배출하는 사람이든 적게 배출하는 사람이든 다 또 낸 세금으로 그게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네. 그게 불평등한 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종량제 취지를 더 잘 살려서 주민 부담률을 높인다면은 많이 배출한 사람이 그만큼 더 내는 거니까 이게 오히려 더 평등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라고 네.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목적이 어쨌든 저희도 방금 얘기했지만 홍천에서 3번 버릴 때 원주에서 1번 버린다. 화천. 네, 네. 화천. 네. 그랬을 때 보면은 그러니까 그만큼 더 많은 양을 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비용을 생각해 봤을 맞아요. 때. 그러면은 어쨌든 조금 버리는 걸 줄여라. 이런 목적이 있는 거니까. 그게 네. 종량제 봉투 가격 무서워서라도 조금은 아껴라. 이런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나도 살 때마다 조금 부담될 때는 있긴 해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할 때 한 10개, 뭐 20개 이렇게 한 번에 살 때가 있으니까 뭐 6,000원 막 12,000원 이렇게 훌쩍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게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민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건 이게 원가 산정 방식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49%라고는 하는데 이거 제대로 측정해서 한 게 맞느냐 네네. 괜히 뭔가 새는 돈이 중간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이런 게 좀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뭔가 어느 지역은 돈을 더 받아먹는다는 느낌이 그럼요.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야, 춘천은 저거밖에 안 되는데 원주만 왜 이렇게 비싸?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취지를 다 이해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그런 마음이 인간인지라 또 들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에 대한 어떤 체감이 원주에 계속 사신 분들은 그냥 그 금액을 계속 냈기 때문에 크지가 않아요. 네, 어떤 그렇구나. 면에서는. 왜냐면 우린 계속 680원 내고 샀으니까. 원주는 이게 일상이야. 네네. 이랬던 건데. 근데 이제 다른 지역에서 좀 더 저렴한 금액으로 봉투를 사시던 분들이 원주에 이사 오셨을 때 이게 되게 많이 체감된다고 그렇죠. 얘기를 서울에서만 하시더라고요. 오셔도 맞아요. 100원이 더 넘게 비싸니까. 그래서 이런 주민 부담률도 지역별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평준화할 필요는 있을 수도 있다. 네네. 좀 더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맞게 좀 더 엄격하게 다들 상향 한다든지. 평준화를 네. 시킨다든지 그런 측면도 필요한 거죠. 근데 앞으로는 이 종량제 봉투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커요. 네네. 전차적으로 봤을 때, 흐름으로 봤을 때. 왜냐면은 환경부는 종량제 봉투 가격을 더 올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 부담률 60% 맞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걸로는 60%도 모자라기 때문에 뭐 70%, 뭐 80% 이렇게 점점 가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던데. 아니, 그렇게 만약에 되면 진짜 1,000원을 넘어설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하천이라든지 인제 뭐 이런 곳들은 이걸 한 번에 막 높여 가면은 엄청 그 부담이 되죠. 부담이 훨씬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저기서 좀 아우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럼 그나마 그 약간 심리적 장벽이라 할까요? 그게 원주는 이미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주가 정책 방향을 그렇게 결정한 것이 선견지명일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2030년부터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아주 전국이 난리인데 이제는 보통 이제 소각을 하거나 또는 재활용 처리 시설을 더 확충을 해서 다시 리사이클하는 거를 더 공을 들여야 되는 상황. 그러면은 지금보다 매립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고스란히 종량제 봉투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원주는 강원도 1위를 계속 고수하는 것은 물론 더 비용이 올라갈 수도 있다 라고 우리가 좀 전망을 해볼 수가 있고, 최근의 뉴스들을 보면 근데 뭐 이런 공공요금들이 계속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네. 보니까 뭐 하수도 요금도 지금 인상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던데, 상하수도 사업소 측에서는 솔직히 뭐 이해는 하지만은 우리 또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면 그렇죠. 좀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부담이에요. 특히 원주가 강원도권에서 그 공공요금이 비싸기로 또 유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기사 나온 취지도 그거더라고요. 네. 강원도에서 제일 비싸다. 물가가 아무래도 비싸기 때문에, 그렇다고 강원도의 일자리의 뭔가 양과 질이 드라마틱하게 또 좋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체감하는 어떤 부담, 불만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흐름에서 봤을 때 어쨌든 쓰레기 배출을 줄여 나가는 노력들이 우리에게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그렇죠. 그걸 또 이제 시 차원에서도 계속 또 권고하고 그런 인식을 계속 개선해 나가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 주머니 사정 때문이라도. 그렇죠. 이게 뭐 우리가 기후 위기하고 또 계속 접목되는 문제다. 삶의 양식을 또 바꿔 나가야 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요. 쓰레기 봉투 가격을 통해서도 그런 점을 새삼 또 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저의 모교 상지대학교 좋은 소식이 잘 안 나와요. 이번에도 그런데 자퇴생이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퇴율이 해마다 앞자리가 바뀌고 있어요. 2022년에는 453명이 자퇴를 해서 4.7%였습니다. 이 재적 학생 수 대비 자퇴생이. 2023년에는 527명이 자퇴를 해서 5.6%. 그리고 올해는 565명이 자퇴를 해서 6.2%.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4.7, 5.6, 6.2 앞자리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년간 총 1,545명에 달합니다. 올해 자퇴생만 놓고 보더라도 강원도에서 가장 많습니다. 강원 지역 대학 자퇴생이 매년 3,000명, 3년간 도합 10,000명을 넘어설 만큼 그야말로 학생들의 대탈출, 엑소더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지대는 그중에서도 상황이 가장 좋지 않다는 거를 실감할 수가 있는 거죠. 강원도 전체가 3,000명인데 상지대만 거의 565명 뭐 이러면은. 그러니까요. 네. 참고로 이제 강원도 대학들의 자퇴생 수를 올해 거를 한번 쭉 뽑아 보면은 상지대가 565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다음 강원대가 540명, 강원대 삼척 캠퍼스가 450명, 가톨릭 관동대가 478명, 강릉 원주대와 한림대가 각각 317명, 연세대 미래 캠퍼스가 279명, 한라대 231명, 경동대 메디컬 캠퍼스 155명, 강릉 원주대 원주 캠퍼스가 101명, 춘천교육대가 38명, 경동대 글로벌 캠퍼스가 25명. 원주권 대학들이 근데 전반적으로 자퇴생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약간 이런 소식 들을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네, 제가 상지대를 다닐 때 말이죠. 그때는 한창 이제 사학 비리로 몸살을 앓으면서 이제 고생할 때 아니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가 대학 민주화를 위해서 참 열심히 싸운 분들이 많이 계셨고, 이제 대학 민주화가 되면은 우리도 학생들을 위한 정말 제대로 된 건실한 대학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꿈과 희망이 한편에 있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대학 민주화가 되고 나서부터는 바로 지방대 위기의 직격탄을 맞게 되면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꿈꿔왔었던 비전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측면, 오히려 존폐를 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장기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어쨌든 지금 상지대를 포함해서 지방대가 신입생을 받지 못하는 것도 위기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충원율도 떨어지고 있죠. 네네. 근데 들어온 학생들이 또 자퇴하는 상황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들어오지도 않는데 어렵게 들어온 학생들은 또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더 그러니까요. 많다. 그게 더 악순환으로서 맞아요. 이어지는 게 아닐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등록금 수입이라든지 재정적인 그 악영향이 또 커지기 때문에 맞아요. 타격이 생기기 때문에 뭔가 이런 학교의 투자나 이런 것도 또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고 계속 반복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지대가 그동안 뭐 상지 영서대와 통합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사회적 경제, 뭐 탄소 중립, 반도체 이런 좀 특성화된 뭔가 학과라든지 분야에 좀 집중을 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그게 시원치 않은 모양이에요.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정부 정책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글로컬 대학 30 정책으로 지방대 중에서는 살릴 대학만 살리겠다 이런 방향 고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네. 망할 대학은 망하고 살릴 대학만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글로컬 대학 30에 선전된 대학에는 뭐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한다든지 맞아요. 파격적으로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근데 이 글로컬 대학 30이라는 게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올해 저기 연세대 미래 캠퍼스도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쵸. 나 이거 떨어질 줄 몰랐는데 그 연세대 미래 캠퍼스도 떨어지는 마당에 지금 상지대는 신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거죠. 재정적으로도 뭐 워낙 지금 재단이 뭐 말이 재단이지 네네. 뭐 재정을 투입할 여력도 안 되는 상황이고 학교를 유지하기도 벅찹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나 지금 교수들 인건비 주기도 쉽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지금 임금 주기도. 그래도 한 가지 좀 반전의 계기가 최근에 생겼다고 한다면은 상지대가 그동안 총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가 위기니까 총장도 잘 안 뽑히나 봐. 그리고 2년 동안은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이 됐었는데 어렵사리 최근에 새 총장을 임명했어요. 성경룡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상지대 새 총장이 됐는데 성신임 총장은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았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명망 있는 인물을 또 네네. 데려온 거죠. 그 상지대가 이 성 총장과 함께 제도약에 성공할 수 있을지 반전의 계기를 좀 마련할 수 있을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어쨌든 이런 위기를 본인들의 힘만으로는 해결해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국가의 도움이나 이런 것들이 절실한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임 총장이 어떤 그래도 정부와의 호흡을 맞췄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지금 영화는 점에서는 코드가 다른데 그렇긴 더 하지만 큰 미래를 바라보는 네. 건가요?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더 큰 미래를 보고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어쨌든 네네. 지역대학 중요합니다. 맞아요. 네. 이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망할 때가 망해야지. 언제까지 그거 세금으로 다 살리고 있냐. 그렇지만은 대학이 망하는 게 그 대학 하나만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역 전체가 사실은 다 붕괴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강원도의 다른 어떤 폐교된 그 대학 상권들을 보면은 그 지역들을 보면은 거의 슬럼화되고 네네. 상권은 다 무너지고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지역 공동체도 이제 붕괴가 된 상황이 벌어지고 우리 상지대도 이렇게 위기를 맞은 뒤에 지금 우산동 일대가 많이 침체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아예 대학 자체가 사라져 버리면 우리 우산동 어떻게 합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상지대가 위기다라고는 해도 어쨌든 있기 때문에 우산동의 분위기가 그래도 지켜지는 게 있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젊은 세대들이 계속해서 이제 유입이 되고 또 지역사회에 남으면서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네네. 기반 자체도 이제 대학에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망할 대학은 망해야 한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상지대가 그래도 지역과 계속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를 또 최근에 느꼈던 게 의외로 상지대에서 이런 다양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진행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얼마 전에 상지대에서 그 뭐 유아교육 관련해서 보수교육을 또 받으시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관련한 뭐 직무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상지대에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 평생교육원도 네네. 뭐 많이들 이제 하시고 그리고 저기 우리 예전에 얘기했던 뭐 아이 돌보미 양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주관기관이 상지대로 되는 맞아요. 것도 네. 있고요. 뭐 앞서 말한 탄소 중립과 관련된 활동도 펼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전부터 학풍 자체가 좀 진보적이고 색깔이 좀 달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사회적 기업 관련한 그래요. 많은 활동도 상지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저는 있다. 네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목요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상지대 다음에는 좀 좋은 소식으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원주통신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소통의 시간 가져볼게요. 김우진 님이 보내주셨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명 따뚜 공연장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따뚜 공연장 및 상설 공연장에서는 원주시 문화축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 많은 문화축제가 다 사라지고 다른 곳에서 하더군요. 여기는 원주시에서 그런 문화축제를 진행하려고 국민의 세금으로 몇십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곳인데 있던 행사도 없애고 그냥 방치 수준으로 운영하는 원주시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덕분에 저희 매장은 운영이 어려울 정도의 경영 악화를 겪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전기세와 월세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와 시설관리공단에 원주시의 이런 운영으로 저희 매점이 폐업 위기에 처했으니 월세 지원이든 무슨 방법이 없겠냐고 문의를 해도 원주시와 시설관리공단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운영을 못하겠으면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다른 개인도 아니고 시에서 임대해 주셔놓고 행사장에 원주시 행사는 싹 빼버리고 행사장에 있는 매점을 운영하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그러면서 이번 만두축제 때 만두가게 창업하는 창업자는 원주시에서 창업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런 정책 지원들을 보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매점 오픈하고 코로나가 바로 터져서 너무 힘들게 견뎠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좋아질 줄 알았던 운영이 원주시의 이상한 정책에 월세, 전기세도 못 내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고 슬픈데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어 평소 애청자로서 글을 써봤습니다. 이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따뚜 공연장에서 매점을 운영하시는 김우진 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인데 이런 사정이 또 있는지는 몰랐네요. 네네. 원광수 시정 들어서 뭔가 만두 축제도 그렇고 이렇게 원도심을 중심으로 축제들이 많이 열리고 있잖아요. 뭐 국화 축제도 네. 생각이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대급부로 이 따뚜 쪽에서 하던 댄싱 공연장 쪽에서 하던 행사는 좀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지점이 어떻게 보면은 그쪽 상권에 또 타격으로 연결되는 그렇죠. 네. 목소리를 들려주신 것 같아요. 그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뭔가 이게 꼭 제로섬 게임처럼 또는 파이 나눠 먹기처럼 돼야 되는 문제인가?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물론 뭐 한정된 예산으로 이제 시를 운영해야 되는 측면은 있겠습니다만은 뭐 원주시가 이제 만두 축제나 이런 거에 공을 들이면서 반대급부로 댄싱 카니발이나 뭐 이런 쪽에 예산은 또 축소되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같이 그냥 상향해 나가면서 갈 수는 없는 걸까? 그러니까 뭐 원도심을 활성화한다는 게 꼭 명륜동이나 이런 일대에서 행사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같이 네. 좀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시의 정책 방향은 또 그렇게 안 가고 뭔가 요거를 하려면은 다른 데서 예산을 꼬아야 된다. 이런 측면으로 쉽게 좀 생각의 흐름이 치우치는 것 같아서 네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걸 더 늘려나가는 방향성을 갖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 그대로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그걸 더 줄여나가는 방향을 계속 생각을 하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게 또 한편에서 중요한 지점이기도 한 게 어떤 한 장소에서 계속 꾸준히 이어진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문화예술 행사에 있어서는. 네. 그래야 내년에도 그때 그곳에서 하겠구나라는 인식이 있어야 또 그곳을 방문하게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삶의 약간 습관처럼 이어지는 것들이 있을 텐데 특히 원주에서 진행되는 많은 문화 행사들이 장소가 좀 많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행사를 하더라도. 근데 그러면은 계속 그곳에 갈 이유가 굳이 없는 거죠.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한 장소에서 매점 운영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런 게 사람들이 계속 찾을 수 있는 연속성이 없어지다 보니까 맞아요. 네. 어쨌든 매점을 운영하신다는 건 일상 속에서 계속 그곳을 방문해야 되는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좀 현장에 이런 생생한 목소리 어쨌든 시의 정책 변화가 어떻게 미치고 있는지를 네네. 좀 들을 수 있었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김우진님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슬기롭게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지금 네. 정책 방향 좀 아쉬운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콘텐츠에 달린
댓글을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 유튜브에 달린 댓글들 몇 개 좀 읽어볼게요. 지난번 버스 저희 다뤘었습니다. 131회에서 네네. 이 댓글이 꽤 달렸어요. 역시 버스에 대한 의견들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한번 뭐 순서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인천 원주 주말 부부입니다. 시외버스 첫 차도 너무 늦네요. 첫 차가 6시 20분에만 있어도 인천으로 출근이 가능한데 자가용으로만 다니려고 하니 유류비, 톨비에 피로도까지 올라가서 평일에 아이 보러 오면 큰 각오를 하게 되네요. 시외버스도 문제가 있다. 네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실 시내버스 얘기할 때 시외버스도 잠깐 다룰까 말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시외버스도 네. 문제가 많았을 때 코로나 이후로 노선이 뭐 다 반토막 나버려가지고 그쵸. 옛날에 있었던 게 다 사라졌어. 옛날에 갈 수 있었는데 지금 못 간다는 거야. 나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지금 여기 원래 갈 수 있었는데 시외버스로 다 어디 갔어? 노선 그 배차 간격도 많이 없어져 버렸고 맞아요. 너무 그나마 길어져 버렸고. 남아 있더라도 이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시간이 대폭 줄거나 맞아요. 네. 인천도 아마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근데 이게 근데 인천 원주 출퇴근이 쉽지 않.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또 주말 부부를 할 수밖에 없는 맞아.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야. 예전에 저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인천에서 상지대로 통학하시는 분이 있어. 아침이 진짜 한 6시에 뭐 일어나야 7시 수업 간신히 맞출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용인에 학교 다녔을 때도 인천 통학은 각오를 하고 다녀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는데. 네. 약간 첫 차가 너무 늦기 때문에 인천까지 출퇴근이 어렵다라는 네네. 이야기 들려주셨고 그다음에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자, 다른 분입니다. 버스 회사를 외부에서 한두 곳 더 들여와서 경쟁을 시켜야 함. 동신, 태창, 방만한 운영으로 지들이 적자 만들어 놓고 시로부터 지원 받으려는 수작을 멈춰야 하고 사업 반납하고 다른 업체를 공모해서 하면 됨. 돈 되는 곳만 주구장창 버스 배치하는 잘못됨을 뿌리 뽑지 않으면 원주는 인구 늘면 뭐하나 뚜벅이로는 살기 힘든 도시 오면 못 벗어나고 발전 못하. 경쟁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죠. 굉장히 강한 톤에.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동신 태창 있다가 또 대도도 나왔던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이거 뭐 경쟁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난 솔직히 이게 더 생긴다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 반납하면 가장 좋긴 하겠지만 저희도 그때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노선권은 또 버스 회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때 저희가 핵심으로 지적했던 게 결국 노선이 사유제에서 하나 돼 있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민영제가 운영되고 뭐 준공영제가 진행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맞아요. 네. 공영제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공성을 가장 높이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노선권을 딱 그냥 관세. 그리고 사실 그게 제일 네. 맞는 방향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사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이 업체들이 더 생긴다고 한들 뭐 갑자기 3개에서 뭐 5개가 된다고 한들 이게 정말 긍정적인 어떤 정말 선의의 경쟁 구도가 될 것이냐. 맞아요. 아니면 네. 또 그 3개가 5개가 돼도 똑같은 카르텔처럼 이렇게 방만한 운영으로 남게 될 것이냐.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후자로 흐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네네. 좀 그런 거는 좀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민영제를 계속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의견을 좀 남겨주고 또 다른 분은 요즘 운전도 개험하게 하고 클락션은 시도 때도 없이 사용하고 원주 버스는 점점 퇴폐되어가는 중이네요. 그러면 남포 운전에 대한 맞아요. 의견. 네. 원주에서 운전하면서 좀 공감하세요? 버스들 옆에 있으면 좀 무섭습니까? 무서워요. 그래요? 아니 그리고 이게 두 가지 이유인데 운전을 험하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차선이 좁다 보니까 원주가 그래서 그런지 옆을 달리기가 무서워요. 그리고 아니 내가 요새 체감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춘천 갔는데 춘천은 되게 차선이 넓어 보이더라고. 버스도 넉넉하게 되게 잘 다니는 것 같고. 네. 아니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도로를 달리다가 버스 정류장이 안쪽으로 돼 있어요. 그 정류장이. 네. 그러면 거기 확실하게 가야 오던 차들이 그대로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다가 애매하게 그냥 걸쳐서 걸치지. 2차선 걸쳐가지고 쓰잖아. 네. 그러면은 승객도 애매해지고. 못 가요. 그러면은. 그렇지. 맞아. 꼭 그런 버스들 네. 하나씩. 그럼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옆 차선을 갑자기 급하게 피하려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네. 이 운전 관련해서 저희가 그때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이런 난폭 운전이라든지 네네. 불친절한 서비스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공감하는 내용 보여주고. 자, 또 다른 분.
처음 들어보는데 재밌네요. 청주도 충북대에서 가말이라고 동네가 있는데 차로는 15분 버스로 2번 환승 후 35분. 그러니까 15분 차로 걸리는 거리가 35분이라는 거죠. 버스로는. 네네. 2번이나 환승해야 되고. 그러니까 2번 환승을 해야 그 정도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청주에서 들어주신 겁니까? 근데 저희 어. 이 충청권까지 저희가 진출을 감사합니다. 하고요. 청주도 문제가 있다. 옛날에 저희 누나는 천안에 살고 있는데 천안 버스도 악명이 높잖아요. 뭐 충청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어디든 버스는 사실 참 사실 요거 전국 공통의 문제들을 저희가 지적한 걸 수도 있어요. 네네. 비슷하게 다들 이런 문제를 겪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약간 청주에서도 이렇게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자 그다음에 요거는 좀 길게 다뤄주셨네. 자 명륜동에서 진광 다녔습니다. 아마 진광고 말씀하신 거 같죠? 네네. 네, 3번 4번 이게 사실 원주시 투어 버스라 봐도 무방합니다. 다 돌아다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뭔 도영 쇼핑에서 진광 중고까지 1시간이 걸립니다. 그건 그렇다 치는데 저기 남원주중 살던 친구는 1시간 반 걸렸답니다. 거의 뭐 시외버스야 이렇게 되면은 문막 사는 친구는 9시가 막차에 기업 도시는 뭐 버스 기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무슨 버스 시스템이 20년 전보다 퇴보를 한 건지 기본적으로 이 동네가 매일같이 주차장이나 지어대는 게 결국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소리고 왜 차를 탈 수밖에 없냐 보면 결국 대중교통 시스템이 아주 마탱이가 가 있다는 소리지요. 대중교통 시스템이 마탱이가 가 있는 상태에서 도로 사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제 아파트 쪽 그 언덕이 그게 버스로 넘어 다닐 만한 그게 맞습니까? 학성중 나와서 잘 알지요. 겨울에 길을 얼면 답이 안 나오는 동네. 일단 도로부터 잘 좀 깔고 시작을 하던가 해야 광터 교차로 둔전길 등등 대중교통 거지 같다는 천안이나 대구 경산 쪽을 봐도 오히려 거기가 낫지요. 인구는 36만인데 대중교통은 13만 안동보다 못한 동네. 3, 4, 5번 버스만 굴려도 원주시 투어가 가능한 동네. 원주시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야 맨날 돈 없다고 퍼지는 버스 사업자들 좀 몰아내고 이렇게 분노를 아주 담아서 댓글 달아주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좀 지적을 더 해주신 것 같아요. 아주 현장감 있는 목소리.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3, 4번이. 그러네. 진광중 다니셨으니까. 끔찍한 노선. 잘하시겠어요. 대장동에서 단구동 롯데시네마 쪽을 한번 가려다가 그러니까 관설동, 개운동 다 지나가서 다 지나갔던 그렇게 해서야 진광중에 도달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아주 실감나게 댓글 달아주셨고요. 여기에 대댓글로 누가 이렇게 달아주셨네요. 크크크크크 원주 투어버스 정말 원주 버스 정신 나갔어요. 이렇게 또 공감하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2편도 있었는데 2편에도 댓글이 좀 달렸는데 이것도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버스 관련해서. 클로비드님이 오랜만에 달아주셨네요. 네. 기업 도시 쪽에서 버스를 타고 중앙시장에 가려면 4개 정도 노선이 있는데 모든 버스가 단계동 버스터미널을 지나서 중앙시장으로 가더라고요. 원문로 쪽으로 가도 승객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버스들 대부분이 무조건 터미널을 들렸다 가는 듯. 이것도 저희가 지적했던 문제입니다. 네네. 노선을 이렇게 짤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고 그는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중복되는 노선이 많다는 맞아요. 게 노선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뭔가 요식적으로 그때그때 그냥 직자적으로 바꾸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댓글. 무실동에서 원주역까지 가는데 도보 없습니다. 중간에 고속도로 진입 도로까지 있어서 위험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중앙 고속도로 만들 때 그거 다 예상했을 리는 없겠지만 원주역 올릴 때라도 그 정도는 생각하고 보조 도로를 하나 만들 생각을 해야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동네 보면 도로 참 괴상하게 짜여져 있지요. 정비를 좀 했으면 싶은데 뭐 땅을 파서 직선 신호를 없애든가. 원주역에서 막차 타고 들어오면 택시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공유 자전거 그런 거라도 타려면 역 뒤로 해서 이마트 뒤편 도로로 해서 나가야죠. 물론 거기도 큰 거 기대할 만한 도로도 아니지요. 가로등도 없는 어두컴컴한 도로라. 아침 시간대 무실동 근처에서 원주역까지 택시를 탄다? 10,000원 가까이 나옵니다. 택시비 올라서 10,000원 넘을 수도 있고요. 참 원주시 도로 설계 참 못해요. 라고 달아주셨는데 원주역까지의 어떤 접근성에 대한 문제점. 역시 지적을 해주신 거고요. 네. 택시비 많이 올랐습니다. 요즘 탈 때마다 참 맞아요. 무섭다는 걸 느끼게 돼요. 자, 그리고 이런 댓글도 달렸어요. 유익한 채널입니다. 좋은 조언이네요. 사실 시내버스가 배차 시간이나 목적지까지 가는데 너무 우회해서 시간이 많이 걸려 불편하니까 이용하지 않는 건데 요금은 이웃나라 일본에 비하면 완전 저렴하죠. 그래요? 난 일본에서 버스는 또 안 타봐가지고. 그렇죠. 네.
알지 못했던 버스 노선의 사유재산 인정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공영제가 바람직해 보이고 시설관리공단을 잘 활용하여 세금이 다소 많이 투입되더라도 잘 시행되었으면 좋겠네요. 회사까지 걸어서 5분 이내에 버스 정류장이 있다면 버스를 타겠지만 너무 멀어서 이용할 엄두도 못 내고 그냥 승용차 타고 다녀요. 그래도 승용차 없이 원주 어디든 다닐 수 있어서 승용차가 필요 없는 원주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시민 여러분들 중에도 버스 공영제 찬성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뭐 이런 거 민영화하자, 뭐 민간에 맡기자 이런 거 하지만은 또 은근히 민영화하면 안 되는 것들, 공공이 운영해야 하는 것들이라고 딱 생각이 잡혀 있는 게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는 있거든요. 네네. 그게 대표적인 게 이런 대중교통 체계인 것 같아요. 춘천에서도 예전에 버스 공영제 찬반 여론조사 조사해 보니까 공영제가 아마 과반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네. 한 51%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원주 여론조사에도 저는 많은 시민분들이 공영제 쪽에 찬성을 하지 않을까. 그렇죠. 거기에서 이렇게 굳이 반대를 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아니, 같아요. 편리해진다면 그만한 뭐 예산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맞아요. 라는 네. 생각 충분히 또 가질 법하고, 또 토론을 통해서 어쨌든 또 공론을 모아갈 수 있는 문제라고 네네. 생각하고, 그런 작업들이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버스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물론 승용차를 탔을 때 편리함이 굉장히 높지만 꼭 승용차 없이도 다닐 수 있으면 승용차 없이 다닐 선택을 할 사람도 그렇죠. 많거든요. 그게 더 비용적으로 저렴할 가능성이 네네. 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 어쨌든 저희 방송에 여러 가지 좀 공감하는 댓글, 또 첨언도 이렇게 달아주셨다. 감사하고요. 자, 그리고 지난번 가장 최근에 방송을 했던 커피 애호가를 위한 원주 스페셜티 카페 탑5 추천, 여기에도 이제 댓글 남겨주셨는데, 요거는 국인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네. 스프레드 바로 집 근처네요.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소개해드렸던 스프레드 댓글 남겨주신 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오타를 좀 지적해주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양원길 아니고 앙원길. 요건 네. 오타가 아니고요. 네. 제대로 썼는데 제가 잘못 읽은 거예요. 읽기를. 네. 7분 48초쯤에 제가 이게 저기죠. 볼타 커피죠. 네네. 원주 단구점이 앙월길 10-1 1층에 있는데 제가 양월길로 읽었습니다. 눈이 침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앙월길이었다는 점을 정정을 하면서요. 그 다음 댓글. 스프레드와 바우 로스터리 너무 좋았는데 바우가 빠지다니 아쉽. 두 곳 다 저의 최애 로스터이거든요. 다음 기회에 소개 부탁드려요. 여기 매장 모두 스페셜티 로스팅 좋아요.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바우 로스터리도 가보셨어요? 네네. 여기는 왜 뺐어요? 네, 다른 곳들을 좀 선정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조금 밀렸다. 네. 다음에 그래도 소개할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여기 커피 맛집이다라고 추천해 주신 분들도 많고 굉장히 맛있는 커피. 이거 어디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게 정확히 그 새로운 봉화선 택지라고 하는 게 단계동 쪽에 있는 거예요? 네네. 봉화산 택지 쪽에. 네. 바로 그쪽에 있는 카페인데 여기도 커피 맛있으니까 그래요. 한번, 다음에 좀 알려주세요. 맛있는 커피 앞으로 저희가 소개할 또 기회 많을 테니까 그럼요. 또 다른 주제나 또 특색을 가지고 이 카페도 좀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 댓글이네요. 네, 브루잉 커피 맛집 트래커스빈 추천합니다. 여기도 가보셨어요? 여기는 아직 못 가봤는데 들어는 보신 네, 거군요. 여기도 커피 맛집으로 유명하고 그다음에 여기 원두를 받아서 그 운영하시는 카페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서 원두를 공급받아서? 네네. 왜냐면 모든 카페들이 다 로스팅을 하시는 건 아니니까. 여기서 로스팅을 해서 다른 카페에 줄 정도로. 네네. 체계가 체계적인 거군요. 네, 검증을 네. 로스팅에 있어서. 브루잉 커피가 뭐지 근데? 정확히. 그때 말씀드렸던 건 핸드드립. 맞아. 그때 핸드드립을 다른 용어로 한다고 그랬지. 네, 뭐 브루잉 그다음에 뭐 필터 커피. 맞다. 네, 필터 이렇게. 커피는 기억이 났는데. 브루잉. 그래서 여기도 기억력이 좀 핸드드립 큰일이야. 맛집이라고 해서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제가 가본 곳들 위주로 좀 선정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 트래커스비는 이번 기회에 조금 추천을 못 드렸었던. 네. 그래요. 여기도 한번 가보시고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소통의 시간이었어요.
자, 이렇게 저희 방송 듣고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원주 아는 척에선 여러분의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은 후기, 원주에서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주제와 분량 상관없이 마음껏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보내주실 구글 폼 링크는 영상 설명, 댓글, 저희 SNS에 달아놓겠습니다. 원주 아는 척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요, 저희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는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에피소드 설명, 댓글, SNS에도 관련 사항 안내해 놓겠습니다. 후원하고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그러면 금요일에 인사드린 원주 아는 척 133회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재, 조우긴이었습니다. 모두 안녕.